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저를 한번 봤어요. 아, 두 분은 저를 처음 보시네요. 그죠? 제 이름은 아시죠? 그죠? 목희수. 목씨는 좀 들어봤어요? 아, 그럼 좋다. 63빌딩에서 돌 던졌거든, 돌 던졌거든. 그러면 제일 맞을 확률이 많은 거는 김씨, 이씨, 박씨잖아요. 맞죠? 네. 그럼 목씨는 맞을 가능성이 없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안 비싸다? 왜 비싸요? 아름답기 때문에 비쌉니까? 귀하기 때문에 비쌉니까? 귀하기 때문에 비싸죠. 그죠? 자,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을 다 받았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2시간 합격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3개월에 걸쳐서 12주간 공부를 하거든. 12주간 공부를 하는데, 그럼 12주간 공부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룰 수 있어요. 세세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차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겨가면 됩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표가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24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 24까지 나누어져 있거든. 잠깐 한번 본다면은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느냐 일어날 때. 자, 볼게요. 148페이지를 볼까요? 148페이지에 보면은 24 부기등기와 가등기 이렇게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24로 나누어져 있어. 그럼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은 2개씩 공부하면, 테마 2개씩 공부하면은 12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3개월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등기와 지적은 조금 틀리거든. 지적은 쉬워요. 쉬우니까 여기에 테마 3개씩 나아가도 돼. 근데 등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3개가 나아가기가 곤란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적은 테마 3개씩 하루에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등기로 가면은 2개씩 배운다. 요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꼭 그 계획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몇 개를 배우느냐면은 3개를 배워. 오늘은 딱 3개를 보고 3개를 배우는데 시험에 넣을 확률은 자, 여기 볼게요. 처음에 보면 토지의 등록을 배우거든. 요 지번을 배우거든. 지목을 배워요. 배우는데 이 토지의 등록 있죠. 그죠? 이거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40%입니다. 40%. 40%이라니까 그냥 33%라고 친다면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번은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 낼 거리가 많은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 낼 거리는 엄청 많아요. 저게 5년 동안은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출제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이 있죠. 이거는 지적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게 축적 변경이라. 그래서 지목과 축적 변경을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 그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한 문제 넣을 것인가, 두 문제 넣을 것인가,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졌거든. 여기서 제가 기출 지문 있죠. 기출 지문. 그래서 가장 많이 떴던 기출 지문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시험에 이게 그대로 노는 거라. 그럼 여기서 한번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지문에 보면은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이거를 찾아내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럼 제일 위에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의 지분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걸 2개를 밑줄을 딱 그으면 2개를 딱 밑줄을 그으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적소관청은 이래 나오지. 여기 뭐다? 직권으로. 여기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개만 딱 하면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조금 이따 이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어요. 신청 아니면 직권. 그럼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라, 직권.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놓은 걸 한번 정리를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아요? 네. 근데 요 글자를 요 이동일 쪽으로 이거를 용자일에 쓰는 거예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면 OX다 X. 그래 딱 나왔거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OX다 X. 그럼 실로에서 국장의 승인상 이단이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력소관청이죠. 지력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그건 틀린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문제, 그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이동이란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럴 때 계획은 시군구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래 놨어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는 맞는 말이에요. 그 왜 맞는 말이냐 할 때, 여러분들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 맞죠? 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지. 맞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잖아요. 맞죠? 네. 요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가 시작 지적소관청이 맞아요? 네. 그럼 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주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아니 상급기관의 계획을 지가 어떻게 짜? 맞다. 그럼 하급기관의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요렇게 시험 문제를 3번을 냈어요. 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집어는 아라비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줄을 3개를 그으면 일단 임야대당 무슨도 임야도 집어는 숫자 뭐다 앞에 뭐다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로 나누죠. 하나는 무슨 대당? 토지대당. 하나는 무슨 대당? 임야. 그러면 사람을 둘로 나누죠. 남자 아니면 뭐다?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앞에 제일 앞에 홀수고면 남자, 짝수고면 여자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2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배. 여기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산, 배. 그러면 여기서 집은 앞에 아무 글자도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고 집은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 이단이다. 그럼 시험에 여기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 그러면 뒤에 하면 OX다. X. 끝에 하면 뭐다? X.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짚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토지대장으로 고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네. 이거를 뭐다? 앞에. 그럼 O다 Y다? O. 그럼 뒤에 하면 뭐다? X. 끝에 하면 뭐다? X. 그럼 여기 뭐다? 산. 요거를 임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제가 예를 들 때 무턱대고 예를 드는 게 아니고 25년 동안 기출문제 그걸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앞인데 뒤에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끝에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산인데 임이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줄을 꺼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구인데 원래 이거는 4개거든. 보세요. 집어는 지력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이라면 OX다 X. 그럼 여기서 뭐다? 북 뭐다? 서. S 시다 남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입니다. 지적 소관청이죠.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에 하면 OX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번 부여 지역별이죠. 그럼 지번 부여 지역별이니까 동 뭐다? 리지. 그러면 시군구별로 하면 OX다 X 이렇게 되는 시군구별로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동리라든지 지번 부여 지역별이 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보세요. 북서에서 남동이지. 그럼 거꾸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인데 남동에서 북서하면 틀린다 이 말이야. 맞아요? 네. 고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한다. 요게 이제 지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데 결론은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요게 좀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글자. 요게 딱 키를 딱 잡으세요. 우리가 지적은 막말로 말하면 20장밖에 안 돼. 막말로 말하면 20장. 그럼 20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하면은 낼 게 없어요. 그럼 낼 게 없다는 말은 그 냈던 문제를, 출제를 했던 문제를 갖고 계속 우려먹는 거라. 말장난으로 우려먹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그 글자만 싹싹싹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해. 됐죠? 요거는 나중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는 거거든.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의 저랑 매부지는 잡종지라는 일이 나오죠. 그럼 어디다가 키입니까? 이거는 어디가 키입니까? 이게 키지. 시작. 운송.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러면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시작.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작. 잡종지.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은 28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지문이 이겁니다. 오케이? 대역에 운송을 물으면 시작. 잡종지. 그럼 요거 잡종지로 그럼 여기다 글자를 3개를 씁니다. 3개를 쓰면 광천지로 한다면 OX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시작. O. 맞아요? 네. 잡종지로 한다면 시작. O. 요 3개 중에 1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잡종지로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 요 밑에 가면 읽어봅시다. 시작.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춰 인공적인 수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이겁니다. 이거. 인공적인 수로는 뭐란다? 그거. 그럼 인공적인 수로는 농수로다, 농수로 아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때 관계시설 있잖아요. 관계시설. 농수로 있답다. 있지. 그걸 지목을 뭐란다? 국어래요. 국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키를 잘 잡아야 돼. 그럼 이제 이거 마지막이거든. 지목이 공장용지일 때 도면에 표기할 때 뭐로 표기한다? 요래 나오죠? 여기 보세요. 무슨 용지?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공으로 표기한다. 장. 그게 공이 아니고 뭐고 장. 이러면. 그 시험은 이렇게 낸다. 오늘 배울 게 이 3개를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지문에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만 가져왔거든. 여기에. 그때마다 보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그게 자꾸 이제 적응을 시켜 가야 돼.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갈게요. 자, 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잠깐만 와볼게요. 오늘 배우는 거는 3개밖에 안 배워. 자, 3개밖에 안 배우는데 칠판을 봅니다. 하나는 토지에 뭐가 있다? 요걸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2번째는 지번을 배운다 안 배운다? 배웁니다. 그럼 3번째는 지목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요 3개를 배우러 들어가는데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거든. 답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출제는 어디에 내느냐? 그것만 찾아가가 그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네가 시험에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25년간 출제했던 문제가 다 들어있어. 그 다음에 절차법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나왔던 게. 그 글자만 갖고 말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 요게 이게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잠깐만 이렇게 가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먼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뭔데 이라면은 정답입니다. 부동산이 무엇이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단이다, 이다. 맞아요? 공시는 알리는 겁니다. 공고와 같은 말입니다. 공고, 공시. 맞아요? 네. 그럼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무슨 법이다? 공시법.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라. 두 가지가. 하나가 등기법이 있어요. 하나가 지적법이 있다. 등기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등기법. 이 지적법을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그게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여기에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답다. 있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단이다. 이다. 자, 그러면 눈썰미가 있다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단 말이에요. 장부는. 그러면 장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 있답다. 없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지.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지. 거기 세 군데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 다르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등본하고 틀리지. 주민등록증은 나 혼자밖에 안 나오지. 맞아요? 네. 등본에는 나도 나오고 아버지 엄마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할아버지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내가 본관. 제가 만약에 전주이시다. 그럼 본관을 알려면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나오는. 그게 차이라. 차이. 맞죠?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무슨 산입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는 말이고, 지적은 토지만, 요 지자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을 한다. 여기는 뭐만 등록한다? 소유자만 등록을 한다.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보는 거거든. 여러분들 등기사무는 사법부라는 말은 집을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그럼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나와. 문패.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의정부지방법 소속입니까? 수원지방법 소속입니까? 아, 제가 묻는 거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두 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있고 수원지방법원이 있거든. 일반적으로는 한강 이남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고 한강 이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해요. 근데 김포는 의정부가 가까우냐 수원이 가까우냐 이러면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원이라고. 그러면 김포 등기소에 가면은 정문에 수원 지방법원 김포 등기소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적 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이다. 대장하고 도면 아니다. 도면. 맞아요?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김포시청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김포시청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부 소속이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내가 새 집 지었어. 새 집 지었다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느냐? 김포시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뭘 먼저 만든다? 대장.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지적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 이거는 4라고 치면 이거는 1입니다. 이게 4배 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도 4배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시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등기법이 어려워해. 지적법은 그냥 단순 암기거든. 단순 암기. 이거를 배우러 가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다, 없다, 있지. 자, 됐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장 쉽게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냥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래 나왔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시작. 소재 100을 시작. 집어 대를 시작. 지목 500을 시작. 면적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걸 배우러 들어가거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 그 결론은 요 6개만 공부하는 거라.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분량이 엄청 적어. 그러면 여기도 12문제가 나오고 여기도 12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이거 12문제는 그냥 다 맞고 가면 돼요. 지적은 누구나 12문제를 다 맞을 수 있어. 지적은. 그럼 어렵다 이러면 한 개는 틀릴 수 있지. 그럼 한 개는 틀려주는 게 예의잖아. 예의. 맞죠? 네. 등기는 반만 맞으면 됩니다. 반만. 반만 맞는 방법이 있어. 왜냐? 등기는 있잖아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할 필요 없지. 그럼 네가 시험에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할 때 그거는 기출문제를 딱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개를 배우거든. 그럴 때 배울 때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토지의 등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나올 확률은 30%입니다. 30%. 33인데 그냥 30% 할게요.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로 보세요. 자, 가능한 한 줄은 많이 끊는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줄은 적게 끊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 봅니다. 우리나라의 칠판을 봅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그럼 결론은 이 등록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등록은 당연히 국가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있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변한다 이라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 근데 법에는 변동, 변경 이런 말을 안 써. 이동 이렇게 써.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럼 바로 잡을 때는 당연히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력소관청이지. 맞아요? 지력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보니까 시작.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단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등록은 누가 한다? 시작.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력소관청. 이렇게 딱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로 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시작 있다.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때 수립하는 계획은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요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옵니다. 잠깐만 올게요.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을 한다. 맞다 맞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시작 있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뒤에 거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시험에 출제는 한 번도 없어. 그럼 요거를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은 잠깐만.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래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게 뭘로 한다? 신청. 뭘로 한다? 직권. 그러면 항상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들어가면 다시 답은 통일이 돼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오면 그게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있답다. 있지.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을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 시험 문제 내볼게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은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 지력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땠다? 여러분들 문맥을 보면은 사업시행자가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문맥은 맞아 보이지. 그러니까 답은 사업자가 들어가면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네, 그래 딱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신청은 어디합니다? 어디다가 신청한다? 시작. 지력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력소관청. 자, 이제 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에 등록해버린 거예요. 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 이동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지목 변경이거든. 지목 변경. 그러면 여기가 밭입니다. 그럼 밭의 지목은 뭐다? 전.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러면 밭의 세금이 비싸다, 집의 세금이 비싸다, 집. 그럼 세금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지력소관청에서 직권으로 고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금 때문에 그렇대요. 세금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항상 여기서 답으로 만듭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좀 전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요 글자를 볼게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옵니까? 조사가 먼저 옵니까? 계획 수립. 그럼 조사를 했으니까 서류를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게 조사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것만 딱 외우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리.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자, 이리 갈게요. 자, 봅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에 지번이 나오거든. 자, 봅니다. 지번은 지적법에서 제일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지번이라. 왜 그러느냐 이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는 거라. 그래서 그 문자를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를 볼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자료입니다.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4.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앞이 제일 키입니다. 앞에 하면 5, 뒤에 하면 뭐다? X. 끝에 하면 뭐다? X.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아까 이랬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당? 임야대당. 안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당? 토지대당.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오세요. 지번은 자입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 요것만 딱 줄 거면 일단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숫자는 1, 2, 3, 4로 가지. 맞다? 맞지? 근데 숫자가 1, 2, 3, 4로 가잖아요. 근데 1의 1, 1의 2, 1에 갈 수도 있답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자 봅니다. 100이라가 101, 102 이렇게 가지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100의 1, 1에 갈 수도 있답다 있지. 자,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거를 본번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번호 있죠. 이거를 부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본번하고 부번하고 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있지.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의대. 그럼 이걸 지적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걸 읽을 때 100-1 이래 읽을 우리가 있지. 100-1. 그 지금부터는 -1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100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시험에 내면 응용을 하면 자, 저랍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랍니다. 의로 읽는다. otherwise 오, 요게 하나.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시작 있다. 요 있잖아요. 요거 이런 지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전부 다 이런 지번이잖아요. 1, 2, 3, 4로 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본번이다, 본번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시작 있다. 이래내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otherwise 오, 이렇게 글자를 세 개를 만들어내는 거지. 다시.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지번은 정답입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이랍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이랍니다.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답다. 있지. 자, 연결을 시킵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시작 있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뭐다? 있다. 마지막에 부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덱스다? 그럼 이 부번만이라는 게 이런 지번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본번이죠. 부번이죠. 그럼 이거는 주다 종이다. 주. 이거는 뭐다? 종. 주가 있어야 종이 있지. 맞다. 맞아요? 네. 주가 있어야 종이 있지. 그럼 종만 있는 거는 있답다 없지. 그럼 부분만으로 구성할 수는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그거까지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공부를 여기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요 두 개를. 자, 뭐야? 자, 저는 우리나라는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역 소관청. 무슨 부여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 요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뭐다? 리. 이거는 시험에 낼 때 이래냅니다. 이거 그대로 씁니다. 지번은 지역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면 오지. 그럼 요 숫자를 요 글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OX다. XX. 맞아요? 네. 요게 지번 부여 지역별이죠. 동리하면 오더와이더 O. 시군구별 하면 뭐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북서에서 시작 남동.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맺는다, 안 끝맺는다? 끝맺네. 그러면 요거 딱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스러운데,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줄을 끊어놓고 그림으로서 공부할게요.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이거든.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여기를 줄 거세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 여기를 줄 거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다?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래가지고 예외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거. 자, 줄 꺼내놓고 공부할게요. 예외할 때 여기로 옵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이걸 딱 줄 꺼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입니다.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시작 부번 이렇게 딱 합니다. 부번. 자,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세요. 부번이죠. 여기다가 본번 이렇게 하고 X라고 했어요. 이 글자에 부번이 와야지 본번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면 우선으로 부여한다 안 한다? 한다. 우선으로 부여한다. 고래 이야기하면 돼. 줄 거 넣고 공부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자, 이렇게 갔죠. 합병입니다. 합병은 선순위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본번 중 시작 선순위. 그럼 여기서 여기 선순위 있죠.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최종순위 이렇게 쓰고 X라고 했어요. 선순위하고 최종순위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글자가 다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 것을 건축물 신청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갑니다. 여기는 지력확정 청량이거든.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랍니다. 여기다가 본번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여기에 안의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요게 밖에 요거 밑줄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경계에 요거 밑줄을 딱 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볼게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요렇게 하고 옆에다가 지번수 부족 부족할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되었거든. 여기 옵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 준공되기 전에 요렇게 하고 사업계획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옵니다. 지번을 변경, 축척을 변경, 행정구역을 개편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 요 세 개를 묶었어요. 묶어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딱 해두면. 자,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서 확인할게요. 책에는 다 줄 거졌거든. 책에 줄 거였으니까. 자, 밑줄 다 그어졌죠? 자, 그럼 그림으로 확인하러 갈게요. 자, 이거를 갖고 공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랬죠. 지적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하거든. 어려운 건데
그림으로 놓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청 쉬워요. 그거를 문자로 말하니까 어려운 거라.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있었을 때 아내는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편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굳이 그 편지 쓸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해야 하네요. 그러면 편지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지. 맞아요? 네. 이거를 어려워요. 여기도 그림으로 놓으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문자로 놓거든. 문자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맞춰. 그럼 처음에 딱 갈게요. 자,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은 4개라. 4개인데 여기 신규 등록 전환이거든. 이거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이 2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한 거라. 동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이잖아요.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공유 수면 매립이거든.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지.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분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수산 간척 사업을 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다. 그러면 토지가 된 거라.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돼. 그럼 두 번째 등록 전환이거든. 그럼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는 게 등록 전환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산입니다. 산이면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지. 그러면 지분을 붙일 때는 산 37이지. 맞죠? 네. 이걸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 지었다, 학교 지었다 이러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니까 지분을 새로 줘야 되거든. 새로 줄 때 잡으세요.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하면 지번을 새로 주는 거예요. 새로 주는데 2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면 지번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면 여기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자, 그럽니다. 자꾸 문장을 익숙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이 있어.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포시 사우동, 여기 무슨 동? 김포시 사우동이라면 지번을 줍니다. 지번을 줄 때 1, 100, 1000, 만 이래. 그럼 요 안에는 번호는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답입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부여하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돼. 끝번호. 이게 끝번호지. 맞죠? 네. 왜 끝번호가 중요하냐 이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지. 맞죠? 한 명 전화가 왔어. 몇 번이다? 31번이잖아요. 그럼 30번을 알아야 31을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신규 등록지. 그럼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럼 만일이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기준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왜? 지번은 이어져야 되거든. 이어져야 된다는 말은 지번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만일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몇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100. 그러면 100의 뭐다? 그러면 이걸 항상 기준으로 잡아야 답이 풀립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봤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해했죠?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이걸 문자로 하는 게, 자, 요거 읽어봅시다.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이리 오세요. 자, 이 칠판 봅니다. 시작.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하면 여기 끝번호가 몇 번이다? 만.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러면 그러니까 만일을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래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이 합리력이다. 100의 일이 합리력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이렇게 시험 내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가 나오거든. 예외가 나와요. 예외. 그럼 이 세 개는 예외거든. 그럼 이 밑에 게 적용이 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지금 다 여기가 신규 등록지. 여기가. 그럼 여기서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정. 여기 최종 지번이 여기 있잖아요. 요 주위에 신규 등록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 그러면 만 뭐다? 1. 맞아요? 네. 그러면 만의 뭐다? 1. 둘 중에 한 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항상 번호는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겁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만 다음에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이다. 이거를 줘야지.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이런 걸 섬 이런 거예요. 섬. 자,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시작. 만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 여러 필지거든.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왼쪽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100, 1000, 만이에요. 왼쪽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좀 전에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는 바다를 매립하는 거거든. 서산 간척지를 매립했다.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래요. 수만 필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만 필지가 새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만 필지가.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식으로 준다면 여기가 시작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만 이래 되지. 100가 더 크다. 100곱이 더 크다. 100곱이 더 크다.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입니다. 그럼 만 1, 만 2, 19,998, 19,999, 2만. 자, 해독할 때 이렇게 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 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런데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 그래서 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그럼 만 1부터 2만까지 줘도 돼? 안 돼요? 돼. 맞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문제를 딱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신규 등록 전환의 지문이 뜨면 문장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오케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으로 답하는 것이고 안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제가 힌트 드리고 할게요.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OX다. X. 이거 읽었다면 원칙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다시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지문, 이거 안 해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안 해오면.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하면 OX다. X. 맞아요? 네.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이라면 O다. O.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저걸 안 해오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 세 개가 들어있는지 안 해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O다, X다?
결론은 이 세 개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면 원칙으로 답해야 돼. 이걸로 답하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지문은 X였어.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찾아내세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